자, 오늘 하셔야 되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오늘 하셔야 되는 건 이제 운동 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려고요. 자,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요. 그 운동에는 반드시 규칙성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뉴턴이라는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운동할 때 생기는 규칙성에 대해서 설명한 걸 우리는 뉴턴의 운동법칙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법칙은 운동할 때 생기는 규칙성을 설명한 법칙을 뉴턴의 운동법칙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는 뭘 가지고 있냐면 빠방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빠르기와 방향이 안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요. 변하는데 조금 바뀔 수도 있고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됐죠? 네. 라고 하는데 이 빠방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원인이 뭐라 그랬어?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하고요. 운동 상태의 변화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 얘기한 거야. 그래서 빠방이라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힘이야. 그래서 힘하고 운동 상태의 변화 사이에는 어떤 관계 있어? 그 관계를 규명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야. 됐어?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힘 많이 받으니까 많이 바뀐 거야. 힘을 조금 받으니까 조금 바뀐 거야. 힘을 안 받으면 안 바뀌는 거야. 를 얘기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요. 뉴턴의 운동 법칙 몇 가지 있을까요? 세 가지. 맞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법칙을 제1법칙이라고 해도 되지만 제1법칙에 제목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이름? 이걸 반성법칙이라고 해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두 번째 법칙 제2법칙이라고 해도 되는데 얘도 이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가속도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마지막 제3법칙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지만 얘도 이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법칙, 제2법칙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반성법칙, 가속도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이렇게 얘기해도 된단 말이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운동 상태가 바뀌는 원인은 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를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법칙들이야. 자, 그 중에서요. 모든 물리를 풀 때 기본은 바로 뉴턴의 제2법칙 이걸로 풀어요. 이걸 이용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이걸 풀어내시는 겁니다. 가속도의 법칙을 이용해서 작용 반작용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내시면 이게 바로 수능의 20번 가장 하이라이트 문제가 풀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물리를 풀 때 가장 기본은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두 번째 가속도 법칙을 먼저 할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가속도라고 하는 아이, 가속도 이렇게 써요.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하면 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선생님 이게 가속도 법칙이에요? 아니요. 이건 가속도가 뭐다라는 가속도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이거는 가속도 정의예요. 그럼 가속도 법칙은 이게 아니에요?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가의 경우에 뭐가 있냐면 여기 2km짜리 물체가 가고 있어요. 처음에 속도를 초속도라고 우리는 부르고요. 쓸 땐 V0라고 씁니다. 자, 처음에 이 물체의 속도가 얼마였냐면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다고 치자. 자,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이 물체가 1초가 지났더니 속도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얼마가 됐냐면 이 물체의 속도가 4가 됐대요.
나중 속도가 4가 됐대요. 자, 그럼 빨리 구하세요. 첫 번째 가상황에서 가속도 얼마일까요? 구해. 얼마니? 1초 동안의 속도가 2 증가했으니까 가속도 얼마니? 2m/s 제곱이에요. 이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됐어. 네, 이겁니다. 그래서 2km짜리 물체가 속도가 2일 때는 1초 지나면 속도가 4 돼서 가속도가 2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나 경우요. 나는요, 똑같은 바닥에 똑같은 물체를 놓고요. 처음에 이 아이의 초속도도 똑같이 2였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1초를 관찰할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아이의 속도가 4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아이의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4가 아니고 얘가 얼마 됐다고 할까요? 이 아이가 얼마 됐다고 할까? 얼마 됐다고 할까? 라고 하면 이 아이가 6 됐다라고 치자. 그러면 나의 경우에 가속도 얼마 된 거니? 나의 경우 얼마입니까? 네, 1초 동안 속도가 4 증가했으니까 4겠죠. 되겠어? 자, 일반적인 아이들은요. 첫 번째 경우에 가속도 2 맞았어. 두 번째 경우에 가속도 4 맞았어. 자, 이걸로 끝내죠. 근데 우리 뉴턴은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물체의 종류 똑같고 초속도 똑같고 같은 시간 1초 지났는데 왜 속도 증가량이 달라? 그래서 왜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 라고 하는 가속도의 크기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뉴턴은 그랬어요. 다르네? 과학자들은 뭔가가 다르면 미친 듯이 발동이 걸립니다. 왜 달라? 이거의 포인트예요. 됐죠?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요. 도대체 뭐 때문에 달랐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속도가 증가하려면 아까 배웠잖아요. 힘 줬어야 된다고. 그것도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 줬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힘의 크기가 가와 나가 어떨까? 힘 때문에 바뀐 거 알겠는데 근데 가속도의 크기가 다르네? 그럼 힘의 크기는 어떨까? 라고 하니까 다르겠죠. 자, 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예를 들어서 얘는 힘을 4N을 줬다면 얘는 힘을 얼마 줬을까요? 얼마 줬을까요? 얼마 줬을까요? 네, 8N 줬어요. 라고 하는 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2배가 증가했더니 줘야 되는 힘의 크기도 2배 커지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가속도의 크기는 힘의 크기와 정확하게 뭐한다? 비례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낸 과학자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생각하죠. 가속도의 크기를 변화시킬 때 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돼? 그럼 힘 말고 다른 것도 가속도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다른 원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가속도의 크기는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힘 말고 다른 거 있어 없어?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 만약에 가속도의 크기가 힘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다른 것들은 영향을 안 받는다면 여기에 4kg짜리 물체가 있어요. 근데 처음이랑 똑같이 4N의 힘으로 밀 거야? 가능하잖아. 그러면 처음에 속도가 2였다가 1초가 지나면 속도가 4가 돼야 될 텐데 얘가 4가 될까? 이걸 본 거죠. 그래도 4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요. 얘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3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경우에 가속도 얼마니? 얼마니? 1입니다. 1초 동안의 속도가 1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힘만이 아니네. 모두 결정하네. 질량도 결정하네. 그 중에서 처음에 비해서 질량이요 2배 커졌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2분의 1로 감소했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과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말고 가속도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있어? 라고 해서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야?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원인은 질량과 힘밖에 없다. 다른 것들은 가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그 요소가 바로 질량과 힘인데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질량분의 힘에 의해서도 계산이 된다라는 걸 알아낸 과학자. 됐어?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A는 m분의 F다. 이게 바로 뉴턴이 알아낸 가속도 법칙입니다. 이게 가속도 법칙입니다. 됐죠?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과는 반비례하고 힘과는 비례한다. 그래서 A는 m분의 F다. 이게 바로 가속도 법칙입니다. 그럼 선생님, 가속도를 구하는 식은 두 개예요? 어떤 걸로 구해요? 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요. 가속도 정의로 구했어요.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2 증가했으니까 가속도 2, 4, 1 구했단 말이죠. 이걸 가속도 법칙 말고 가속도 정의 말고 가속도 법칙으로 구해볼게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으로도 계산하는 값이야. 자, 그럼 해볼게요. 가경우에 가속도를 구할 때요. 가경우의 질량 얼마입니까? 2kg입니다. 이때 받은 힘 얼마입니까? 4N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얼마입니까? 2가 뭐예요? 두 번째 경우도 해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똑같이 2kg인데 준 힘이 8N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구하면 똑같이 4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세 번째 경우도 해볼게요. 세 번째 경우는 4kg짜리 물체한테 4N의 힘 줬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가속도의 크기 1 나오죠.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정보가 질량과 힘이면 가속도 정의로 가속도 법칙으로 가속도를 구하면 되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시간하고 속도 변화가 나온다면 가속도의 정의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해도 무방하다. 어떻게 가속도를 구해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가속도를 구할 때 이렇게 분수식 쓰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분수 없이 F는 MA다 라고 하는 식을 만들죠. 됐어? F는 MA 되게 유명합니다. F는 MA 이거를 우리는 운동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몰라도 돼요. 이렇게 부른다고. 운동방정식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의 가속도라고 하는 거 됐어? 물체가 움직일 때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니까 그 물체의 가속도는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힘을 많이 주면 많이 바뀌어서 가속도가 크게 생기는 거다. 힘을 조금 주면 됐어? 조금 바뀌어서 가속도가 조금 생기는 거다. 알겠죠? 그러면 힘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없어서 가속도가 없는 운동을 한다. 그래서 힘을 안 주면 변화가 없어.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해. 그래서 가속도가 없는 거야. 이걸 설명한 게 바로 뭘까요? 뉴턴의 제1법칙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인 가속도 법칙은 물체에 힘 줬기 때문에 변한 거야 라는 걸 설명한 거고, 제1법칙은 물체한테 힘을 주지 않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아. 그래서 모든 물체는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고집이 생겨. 그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관성이 생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고집입니다. 고집.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이 생겨. 이걸 관성이 생겼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멋지게. 그래서 그러면 어떤 물체가요, 처음에 뭐 했었냐면 처음에 정지 상태로 있었어. 근데 힘을 안 줘. 그럼 100년이 지나던 1000년이 지나던 이 물체는 나중까지 뭐하고 있어?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이 생기죠. 그 고집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정지 관성이라고.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고집, 그걸 정지관성이라고 해요. 됐죠? 이걸 정지관성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정지관성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면 그 버스 안에 타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서 나는 안 가, 멈춰 있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다가 버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급출발할 때 네 몸은 어떠냐면요, 힘을 받은 의자하고 엉덩이는 앞으로 밀려가는데 네 머리는 힘을 직접 받지 않으니까 나 안 갈 거야 라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뒤로 쏠리죠. 됐죠? 안 가려고 버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네 머리가 뒤로 쏠리는 게 바로 정지관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런 거예요. 됐죠? 또 이렇게 얼음판이 있어요. 얼음판에 아주 뚱뚱한 강호동 아저씨 앉아있어. 100kg야. 근데 유치원생 아이도 앉아있어. 20kg야. 이거죠. 얘네들은 다 멈춰있으니까 멈춰있으려면 정지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얘를 움직일 때까지 힘을 팍 하고 줄 거예요. 똑같은 힘이더니 다른 힘이더니 다른 힘이죠. 누가 더 쉽게 움직입니까? 유치원생 아이는 조금만 힘을 줘도 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10N을 밀었더니 얘 가네. 이 얘기예요. 강호동 아저씨는 10N의 힘을 주면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이걸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야? 물질마다 정지관성의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버티려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강호동 아저씨는 적어도 50N쯤 힘을 줘야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꼬매야. 정지관성도 크기가 있네? 정지관성의 크기가 뭘까요? 실제로 꼬매가 정지관성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내는 게 물리잖아. 나타냈어. 그게 뭘까? 질량입니다. 이거 얼음판이라고 했잖아요. 마찰이 없는 상태를 만든 거예요. 순수하게 관성을 본 겁니다. 버틸려는 성질. 그래서 이게 누가 더 클까? 라고 하면 질량이 큰 애가 더 크죠? 네. 이 질량이 바로 정지관성을 표현한 값이거든요. 되겠어? 자, 그래서 이 정지관성의 크기요. 정지관성의 크기를 과학자들이 측정해서 나타낸 값을 여러분들이 질량이라고 읽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kg짜리 질량. 와, 저 새끼 버틸려는 힘이 100이네. 이 뜻이에요. 2kg짜리, 20kg짜리 물체. 아, 얘는 버틸려는 성질이 20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성은요. 우주로 간다고 쳐. 관성의 크기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무게는요. 우주로 간다고 쳐요. 변할까 안 변할까? 무게는 안 변해요. 변하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값이다. 왜? 그 고집이거든요. 그래서 중력하고 무관하거든요. 그래서 걔는 우주에 가나 지구에 가나 100kg는 100kg, 20kg, 20kg 질량은 안 바뀝니다. 고집이라서. 근데 무게라고 하는 건 중력이죠. 됐죠? 무게는요. 지구에 있을 때 작용하는 무게와 달에 있을 때 작용하는 무게가 같을까 다를까? 이거 달라요. 그래서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한다. 알겠어? 하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겠냐?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질량과 무게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질량과 중력, 무게 같은 말이 중력이죠. 질량과 중력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질량은 관성의 크기를 얘기한 거고요. 중력은 그래서 천체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능력입니다. 지구가 여기에 이만한 지구가 1kg짜리를 잡아당길 수 있는 능력과 요따시만한 달이 1kg짜리를 잡아당기는 능력이 같을까 다를까? 이게 달라요. 누가 더 세게 잡아당길까요?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무게가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장소에 따라 변해요. 다 지구라는 장소냐 달이라는 장소냐 변한다고요. 하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의 고집이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무게는 바뀌지만 여러분들의 성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네, 이런 거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지한 물체가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걸 정지관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까요? 정지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에 빠르게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운동하는 물체도요.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가려고 하는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는 아이는 계속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려는 등속도 운동하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이걸 무슨 관성이라고 하게? 이걸 무슨 관성이라고 하게? 이걸 운동관성이라고 하게. 운동하는 아이는 그 운동 방향과 빠르기로 계속 가려는 운동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관성은 처음에 움직였다라는 얘기고 정지관성은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던 물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요.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가려는 운동관성이 있고 외부에서 어떤 힘도 안 받으면 계속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가요. 거짓말 마세요, 선생님. 저요. 이거 밀게요.
그리고 나서 손을 띄고 더 이상 힘을 안 줄게요. 그러면 이 새끼 뭐 합니까? 좀 더. 봤죠? 멈췄죠? 계속 안 가잖아. 얘 힘 받았어? 받은 겁니다. 받아서 멈춘 거야. 그러면 힘을 안 받았으면 계속 가야 돼. 대표적인 게 우주에서 한번 퉁 하고 치면요. 됐어? 그 물체는 계속 그 방향 그 빠르게 갑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무슨 힘을 받고 있었어? 받고 있었죠. 뭐? 마찰력이요. 그것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됐어? 마찰력도 없애면 얘는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갑니다. 우주처럼.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을 안 줘서 멈췄다? 병신이라는 짓이야. 알겠어? 힘을 받으니까 멈춘 거야. 힘을 안 받으면 뭐 해야 돼? 계속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는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계속 가려는 운동관성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네가 버스를 탔어.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20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어. 그러면 나도 버스와 함께 그 방향 그 빠르기로 가는 운동관성이 막 있어서 같이 가는 거야. 그랬다가 아저씨가 뭐해? 급정거해. 그러면 넌 뭐하냐? 엉덩이와 자동차는 붙어있으니까 엉덩이는 순간 멈추겠죠? 근데 네 머리는 계속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네 몸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쏠리죠. 됐어? 이렇게 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거 바로 뭡니까? 운동관성 때문이야. 네가 연락 뛰다가 가다가 내 친구 다리에 걸렸어. 나 뭐하냐? 넘어지죠. 왜 넘어져? 나 계속 가려는 운동관성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라고요.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처음에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 처음에 운동 상태가 정지되어 있었으면 정지되려고, 가면 가려고 하는 관성이 성립합니다. 이 관성은 무조건 질량이 큰 애들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급정거를 하는데 많이 튕겨나가는 사람 질량 큰 새끼들이에요. 됐어? 조금 튕겨나가는 새끼 질량 작은 놈들이죠. 됐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힘도 주지 않을 때 원래 상태 유지하려는 고집이다. 그걸 관성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라고 하는 이 관성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가속도라는 단어요. 중학교 때 가속도라는 단어만 안 쓰죠. 중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너네 적어도 이 자리에 왔으려면 중3 내용을 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 책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가속도라는 단어 대신에 속도 변화량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가속도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중학교에서 얼핏 들어가지고 오신 거고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됐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오늘 내가 너네들을 이 자리에 모은 건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죠. 이걸 배우셔야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통합과학에 그대로 있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가자마자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저 단어만 쓰지 않았을 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해 라고 중학교 교과서에 써져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요 쌍은 몇 개를 얘기하니?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해 이 뜻이에요.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의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작용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때 동시에 같이 생긴 두 번째 그 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반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기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힘은 작용으로 또 다른 힘은 반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쌍으로 생긴 두 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칠판 있어. 칠판을 지금 선생님이 손바닥으로 칠 거야. 됐어? 왜요? 자, 손이 누구를? 칠판을 됐죠? 이거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F1 나는 어떤 힘을 작용했군요. 네,
그걸 풀어서 쓰면 손이 요거를 칠판을 얼마? 10N의 힘으로 쳤다라고 치자. 이 힘을 가장 잘 표현한 거 화살표라는 거 기억하세요? 됐죠? 화살표의 방향이 힘을 준 방향, 화살표의 길이가 힘을 준 크기, 그리고 화살표의 똥꼬가 바로 힘을 준 작용점 이거죠. 됐죠? 그래서 작용점, 크기, 방향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화살표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저 그림에다가 표현할게요. 작용점 어디다 찍을까요? 손, 칠판, 어디? 어디? 배운 티 좀 내봐.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대. 어디다 찍으라고 배웠어? 둘 다에 찍으라고 배웠어? 이런 개그맨 새끼들. 어디에 찍으라고요? 칠판. 얘 작용점이랄까? 난 그 점에다가 힘 줬어. 이 뜻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힘을 누구한테 줬어? 칠판에 줬어. 라고 하는 힘 받은 지점에다가 작용점 찍어야 돼. 나 여기다 힘 줬거든? 이거 얘기야. 됐어? 이걸 쳤대. 밀었다는 얘기죠. 얼마의 힘으로? 10N의 힘으로. 이렇게 쓰셔야 내가 준 F1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작용점을 어디다 찍니? 그러면 거의 90% 손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라고요. 칠판이라고요. 힘을 준 지점. 나 여기 맞았어. 이거잖아 이 사람아. 됐죠? 힘을 받은 그 지점에다 찍는 게 작용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나의 힘을 줬는데 꼬맹아 그러면 힘을 받은 건 칠판이니까 누가 아파야 돼? 칠판이 아파요. 힘 받은 새끼가 얘긴데요. 근데 내가 칠판을 치면 누가 아프니? 내 손이 아프죠? 네. 그러면 내 손은 왜 아플까? 칠판도 때려. 이 원리를 물리적으로 설명해야죠. 저거는 내 손이 아픈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맞아? 선생님이 손으로 칠판 쳤으니까 아픈 거죠? 병신이에요. 그럼 칠판이 아프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내 손이 아픈 건 내 손이 힘을 받았기 때문이죠. 누구로부터? 동시에 생긴 F2 반작용이라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반작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와 목적어만 바꾸시면 돼요. 새로운 단어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칠판이 누구를 손을 얼마 10N의 힘을 똑같이 친 겁니다. 0.000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생깁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작용점 찍어볼게요. 어디다 찍어요? 작용점 어디다 찍어야 되니? 그렇죠. 요번에 힘 받은 거 손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손에다가 작용점을 찍어서 칠판이 쳤으니까 밀리는 방향으로 F2 이 새끼가 10N. 얘 때문에 손바닥이 아픈 거구나. 알겠습니까?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힘은요 항상 동시에 생깁니다. 동시에 생기는 두 힘을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데요. 느끼셨어요?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힘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고요. 그 힘의 크기는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물리에서의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향 언제나 반대여야 됩니다. 여기서 항상 반대 방향에 같은 크기의 두 힘이 동시에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합력 얼마? 20이요. 20. 아니요. 0이요. 10이요. 왜요? 내가 묻고 싶어. 합력은 어떤 힘들끼리 합력을 구하냐? 힘.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제. 애들 합력 얼마니? 그럼 다 0이라고 써. 아니라고요. 180. 하나의 물체가 있어요. 가. 거기에 오른쪽으로 10N의 힘 줘요. 왼쪽으로 10N의 힘 줘요. 자, 그렇다면 얘는 합력이 얼마입니까? 얘는 이게 0이라고요. 합력은요.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끼리 합할 수 있죠. 이 힘하고 이 힘은 같은 물체에 작용하니? 아니잖아. 합력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칠판이 받은 힘 얼마? 10. 손이 받은 힘 얼마? 그냥 10이야. 이걸 왜 더해? 됐어? 엄마가 받은 힘과 내가 받은 힘을 더해? 그럼 우리가 받은 힘이 되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알겠어? 이렇게 힘은요.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을 구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은 합력을 구할 수 없는데 작용, 반작용은 무조건 힘을 받는 대상이 달라. 그러니까 합력을 구할 수 없는 힘이야. 알겠어?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요. 서로 다른 물체한테 작용하니까 이 두 힘은 합력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력을 구했을 때 합력을 0 만드는 두 힘은 뭐라 그럴까? 합력을 구했더니요. 합력을 0 만들어요. 자, 합력을 0 만드는 A와 B의 관계를 우리가 멋진 말로 힘의 평형관계의 두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와 B는 힘의 평형관계의 두힘이고요. F1과 F2는 작용 반작용의 두힘으로 전혀 다른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막 이런 거를 A의 반작용 B예요 이렇게 하면 병신이다. 작용 반작용의 두힘은 반드시 다른 물체에 작용해요. 같은 물체에 작용할 수 없어.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얘는 힘의 평형관계의 두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고등학교 책에 있습니다. 북한 책에도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으로 모든 고등학교가 같은 그림을 배워요. 신기하죠? 이렇게요. 지구가 있는데요. 지구 위에 책상이 있죠. 그 책상 위에 뭐가 있어요? 예쁜 꽃병이 올라가 있네요. 보이냐? 자, 이 꽃병이 무슨 상태냐? 정지. 합력 얼마? 0. 그럼 내가 물어볼게. 꽃병은 힘을 안 받는 거니 아니면 힘을 받았는데 0이니? 받았네요. 무슨 힘 받는데? 중력. 멋지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꽃병은 중력받아요. 자, 중력이라는 힘을 정말 네가 아는지 보자. 풀어. 누가 누구를? 지구가. 그렇죠. 지구가 꽃병을 네, 10N의 힘으로 당긴다라고 쓴다면 이게 바로 꽃병이 받는 그래서 중력이라고 표현하는 그 힘입니다. 됐죠? 자, 이거를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할 건데요. 작용점 어디다 찍는다고? 꽃병. 그래서 꽃병에다가 찍어서 지구가 당긴다 그랬으니까 당기는 방향으로 F1의 힘이 작용하네. 이게 네가 얘기하는 중력이야. 됐어? 근데 이 힘에 뭐가 있어? 반작용이 있어. 불러? 불러? 반작용 뭐야? 네, 꽃병이 네, 누구를? 지구를 얼마? 10N의 힘으로 당기고 있다. 신기하죠? 됐죠? 그러니까 꽃병이요. 누구를? 지구를 10N의 힘으로 당깁니다. 힘은 상호작용입니다. 절대로 하나의 힘이 존재할 수 없어요. 지구가 너를 당기는 만큼 너도 지구를 당겨. 근데 지구는 열로 뚱뚱해. 끌려와 안 끌려와? 안 끌려오는 것뿐이야. 알겠어? 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구가 꽃병을 잡아당기니까요. 꽃병은 착해서요. 지구가 시키는 대로 내려와! 그랬으니까 내려가려고 그래. 그래서 꽃병은 내려가려고 어떤 일을 할까요? 세 번째. 나 지구가 내려오래! 그러니까 너 비켜! 그래놓고 꽃병이 누구를? 책상을 꾹 누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 꽃병이 내려가려고요. 자기 밑에 있는 바닥을 눌러요. 책상을 10N의 힘으로 누릅니다. 그걸 화살표로 표현한 게 F3죠. 꽃병이 책상을 눌러요. 보입니까? 네. 이거의 반작용 불러? 네. 그렇죠. 책상이 누구를? 꽃병을 얼마? 10N의 힘으로 밀죠. 반대 방향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표현해 볼게요. 작용점 어디다 찍어요? 이거는 꽃병. 꽃병에. 맞습니다. 꽃병에 작용점 찍어서 밀어요. 이게 F죠. 그럼 꼬맹아. 이제 꽃병에 찍혀 있는 작용점 몇 개? 2개. 저 두 힘의 합력 얼마? 20m. 합력 얼마? 합력 얼마? 0이죠. 왜?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합력을 구할 때 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래 방향으로 10N, 위쪽 방향으로 10N. 그래서 얘가 받는 합력은 0입니다. 그래서 정지한 상태를 유지. 알겠습니까?
밑으로 가면서 힘은 훨씬 더 확장돼서 나올 거지만 여러분들은 지금은 꽃병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이렇게 네 가지 힘을 통해서요. 지구가 꽃병을 잡아당기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중력이라는 힘이 F1이고요. 그리고 물체가 놓여있는 바닥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을 멋진 말로 됐죠? 모든 바닥은 물체를 90도 방향으로 밀어 올려요. 이거를 수직항력이라고 부르네요. 되겠어? 자, 그래서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력이 0이 돼서 꽃병은 정지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용과 반작용의 힘은 항상 동시에 작용합니다. 드드드드 생겨요.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꽃병이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구나. 그래서 꽃병은 작용 반작용의 두 힘에 의해서 또는 힘의 평형관계의 두 힘에 의해서 이렇게 운동이 결정됩니다. 됐죠?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쓴 건 정말 선생님이 써준 거죠. 시험 문제에는 저 화살표밖에 없습니다. F1, F2, F3, F4, F1, F2, F3, F4 이렇게 화살표만 그려져 있으면 네가 저 화살표의 의미를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시험 문제에 F1과 F4는 작용, 반작용의 부위입니다. OX, X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선생님이 같은 색깔로 표현한 애들끼리가 작용 반작용입니다. 같은 색깔로 표현한 애들끼리가 작용 반작용이죠. 됐죠? 합력을 구할 수 있는 F1과 F2는 적어도 작용 반작용은 아닐 거야. 이거는 힘의 평형 관계의 두 힘이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OX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다. 됐죠? 자, 아까 선생님이 드린 A4 용지 아직 쓸 곳이 있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수능 문제 20번을 풀어가는 과정을 합시다. 자, 이렇게 작용 반작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배웠어요. 여기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무슨 문제를 만들어요? 네, 만들어요. 어떤 문제 만들까요? 라고 하는 작용 반작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생님이 4단계를 걸쳐서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가 드릴 테니까 각각의 단계를 잘 필기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이 문제가 온통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보죠. 작용 반작용으로 풀 수 있는 레벨 1의 문제요. 그래서 가장 개념이 충실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요. 바닥면에 마찰이 없는 곳에 서로 다른 두 물체를 그냥 접촉시켜 놓은 겁니다. A는 2kg, B는 1kg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A 쪽에서 밀어요. 30N의 힘을 주고 밀어요. 느낌 잡았나? 그랬더니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이 없어요. 얼음판처럼 매끄럽다는 얘기죠. 내가 밀었어요. 저 새끼들 뭐 할까요? 갈 겁니다. 멈췄다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하면서 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속도 운동하려면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R자임이 필요하겠죠? 얼마였을까요? 30입니다. 내가 준 30N이 R자임이 돼서 두 물체를 움직이게 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이 물체들이 움직일 때 가속도 운동한다 그랬잖아. 네,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10. 라고 하면 가속도는 아까 배웠죠? A는 M분의 F인 거죠. 그러니까 물체를 움직이는 R자임 30N의 힘을 몇 킬로가 받아서 가고 있냐? 3kg죠. 2kg 아닙니다. 됐죠? 3kg라고 하는 두 물체가 받아서 움직여. 이때 가속도 크기 얼마입니까? 10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고 갑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10의 가속도로 가고 있는 건 A일까요? B일까요? 아니면 A, B가 둘 다 10의 가속도로 갈까요? 아니면 둘을 합한 가속도가 10일까요? 가속도가 10이에요. 둘다 같이 10이다. 네, 이때 가속도 이 10은 A의 가속도가 10이라는 거야? B의 가속도가 10이라는 거야? 아니면 A, B 각각이 10이라는 거야? 아니면 둘을 합해서 10이라는 얘기야? 각각이. 됐어. A의 가속도도 10이고요. B의 가속도도 10으로 가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뒤에서 물체를 밀었을 때 두 물체가 마치 한 덩어리처럼 움직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한 덩어리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물체가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매 순간 두 물체의 가속도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물체의 가속도가 다르면 분리됩니다.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천천히 가니까 분리됩니다. 한 덩어리로 간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매 순간 두 물체의 속도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두 물체의 가속도요. 이렇게 구하시면 이 가속도가 A의 가속도이자 B의 가속도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저는 A만 밀었잖아요. 근데 B가 왜 가죠? B도 뭐 받았다는 얘기야? 힘. 그럼 내가 준 힘을 둘이 뭐 했다는 거야? 나눴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 그 중에서 A 혼자서 쓴 힘이 얼마일까? 이게 궁금한 거죠. 내가 준 힘 중에서 도대체 30을 나는 A한테 줬는데 이 새끼 병신인가 봐. 혼자 안 썼어. 나눠 가졌대. 그러면 A 혼자서 쓴 힘은 얼마야? 그럼 B가 쓴 힘은 얼마야? 이게 궁금하죠? 이거 구할 때 쓰는 게 아까 배운 운동 방정식. F는 M, A. 이때 A 혼자서 쓴 힘이 궁금하면 A만의 질량에 A만의 가속도를 곱하면 A 혼자서 쓴 힘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됐죠? 그러면 A는 2kg고요. 가속도 10이니까 A 혼자서 얼마 썼다는 얘기야? 21톤 썼다는 얘기야. 그럼 B는 얼마 썼을까? 10 썼는지 확인해 볼까? 라고 하면 F는 불러. F는 M, A. B 거 구하려면 B 것만 집어넣으면 돼. B 몇 킬로? 1kg. 가속도 얼마? 10. 그러니까 10 맞잖아요. 그래서 둘이 쓴 힘을 합하면 알짜 힘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면 나눠서 썼는데 나는 사이좋게 15, 15 반반씩 나눴을 줄 알았는데 20하고 10이야? 힘의 크기가 다르네. 그러면 힘의 크기를 다르게 분배하는데 기준이 있었겠지? 기준이 뭐였을까? 그렇죠. 이물체의 질량 비율이 힘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물체의 질량의 비율이 보시는 것처럼 2대 1이잖아요. 그러면 나눠 쓴 힘의 비율 반드시 얼마입니까? 2대 1입니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끌고 올 필요 없이 선생님처럼 배운 사람들은 30N의 알짜 힘을 2대 1로 나눠 써야 되네? 그러니까 A 혼자서 쓰니 당연히 얼마? 20. B 혼자서 쓰니 당연히 얼마? 10이겠네가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끌고 올 이유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 신기한 일이 발생했죠. 나는 힘을 A한테 줬어. 근데 B가 힘을 받았대. 누구한테? A한테. 되겠습니까? 그래서 B라는 아이가 힘을 받았는데 그 힘의 정체가 바로 A가 사람이 미니까 가려고 했는데 앞에 조그만 애가 있어. 걸리적거려. 그래서 이거 치우고 가려고 밀어준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A가 누구를? B를 얼마? 10N의 힘으로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B가 10N이라는 힘을 받은 건데 A가 B를 10N의 힘으로 미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 B가 A를 밉니다. 작용 반작용.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A가 B를 미는 그 순간 B가 A를 밀겠죠. 얼마의 힘으로? 그렇죠. 10N의 힘으로 밀 거죠. 그러면 A의 입장에서 보면 A는요. 사람이 30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밀었는데 B는 왼쪽으로 10N의 힘으로 미네. 그러면 A가 받은 알짜 힘은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몇 뉴턴? 20N. 그래서 A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20N의 힘을 썼어요가 나온 거예요. 이래요? 하겠습니까? 오케이. 자, 훑어. 그래서 다섯 번째.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에 있는 10N이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걸로 모든 문제를 풀립니다. 역학. 자, 이해하셨다 그랬어요. 정말 레벨 1의 변형입니다. 자,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2kg짜리 물체
B자의 물체가 있는데 요번에는 내가 미는 힘의 방향만 B쪽에서 밀 거야. 똑같이 30N의 힘으로. 준비됐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답이 바뀌는 게 있나 확인. 똑같은 물체에 30N의 힘을 줬어요. 그랬을 때 답이 바뀌는 게 있냐고요. 있어 없어? 5번. 네, 있습니다. 몇 번이 바뀔까요? 5번만 바뀝니다. 실제로요. 어느 쪽으로 밀던 물체가 받은 알자임 그대로 30입니다. 그 30이라는 알자임으로 움직인 거 그대로 3km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10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알자임을 언제나 질량 비율로 나눠갖는다 그랬으니까 질량비가 2대1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밀던 왼쪽으로 밀던 A가 쓴 힘은 언제나 20N, B가 쓴 힘은 10N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요. 5번 바뀐다 그랬죠. 얼마나 바뀌어요? 20m. 네. 5번은 20N으로 바뀝니다. 되겠어? 실제로 30N의 힘을 주니까 B가 가려고요. 그래서 했는데 앞에 커다란 형아가 있잖아. 그래서 이 형 치우고 가려고 앞에 있는 형아를 민 거야. 얼마의 힘으로? 20N의 힘으로 밀었기 때문에 A가 20N의 힘을 쓴 거예요. 그때 반작용으로 A가 B를 얼마로 미니? 20으로 밀죠. 그러니까 합력이 얼마 나옵니까? 10 나오죠. 반대 방향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럴 경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5번만 바뀝니다. A, B 사이에 주고받은 힘이 20N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AB가 1번에서 16N. 안 들려? 그 1번에서 5번이 왜 16N이에요? 1번에서 5번이 10N인 이유는요. B가 10N의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 그랬지? 누구로부터 힘 받았어? A로. A로부터. 그러니까 A가 B를 얼마로 밀었다고요? 10N.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 얼마라고요? 10N. 그래서 A와 B 사이에 주고받은 힘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10. 그게 작용 반작용이라고요. 되겠냐? 민성아 넘겨. 멈춰! 잡았냐? 민성아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이 새끼 뭐 했게? 내가 시험지 넘기라 그랬더니 일단 뭐 했냐? 오른손으로 지꺼 밑장 빼고 넘겼죠. 맞아요? 이게 넘어가는 이 힘이 바로 뭐라고? 작용 반작용이야. 잘 봐. 잘 봐. 일단은 본능적으로 지꺼 뭐해? 빼. 밑장 빼. 봐봐. 내가 여기서 30 줬다? 이 새끼 본능적으로 얼마 빼? 20 빼. 그리고 건네준 게 얼마야? 10이야. 자, 이 새끼 30 줬다? 본능적으로 얼마 빼? 10 빼. 건너가는 거 얼마야? 20이야. 이해했냐? 인간사랑 물체랑 똑같아. 본능이야. 일단 내 거부터 챙기고 나머지를 주는 거지. 여기서 그 건너가는 힘이 작은 반작용이야. 이해됐냐? 이 새끼도 본능이 주둥이란 새끼라서 넘겨 그랬더니 일단 직감 빼잖아? 얘 본능이죠. 됐어. 그랬을 때 내 거 빼고 넘겨주는 요 힘이 작용 반작용의 힘이야. 서로 주고받는 힘.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깔끔하죠. 그러니까 물리 문제는요. 생각이 없는 거는 복잡하죠. 왜 아까는 10이었는데 지금은 20이야? 잘 생각해보면 원리가 다 안에 숨어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레벨 1 됐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물리학적인 아이였구나. 됐죠? 자, 레벨 1 됐죠? 이제 레벨 2로 갑니다. 레벨 2는 뭐냐면요. 똑같이요. 레벨 1과 똑같이 2kg와 1kg짜리 물체가 있으나 그 물체를 보시는 것처럼 떨어뜨려 놓고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게 실로 연결해 놓는 것뿐입니다. A와 B를 뜯어놓고요. 실로 묶어버려요. 그래 놓고요. 한꺼번에 내가 이쪽에서 36N의 힘으로 당길게요. 그러면 B만 가니 A도 가니? A도 같이 가죠. 한 덩어리 물체 운동을 한단 말이죠. 됐죠?
자, 그랬을 때요. 빨리 구해. 자, 알자임 얼마니? 30이죠. 가속도 얼마니? A는? 불러. A는 N분의 F. 얼마분의? 3분의. 얼마? 30. 그러니까 얼마? 10. 됐죠? A 혼자서 쓴 알자임 얼마? 생각하면 뒤져, 이씨. A 혼자서 얼마 써야 돼? 2대 1. 보이지? 그러니까 A 혼자서 쓰면 힘 얼마? 20N. B 혼자서 쓰니 얼마? 10N. 그러면 사람은 B를 당겼는데 A한테 힘이 건너갔다는 얘기잖아요. 작용반작용의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1번 같은 경우에는 B가 A를 직접 밀어줘. 근데 떨어져 있어서 직접 못 밀어요. 누굴 통해 밀어요? 그러니까 이 실은 힘이 건너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그 힘이 건너가면서 실이 빵빵하게 당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에 걸려있는 그 힘이 지금 건너가는 그 힘이야. 됐어? 자, 실에 걸려있는 힘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텐션, 장력이라고 불러. 그래서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냐를 묻는 게 됐죠? 주고받은 힘이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얼마 건너가게? 20. 그렇죠. 우리 민성이가 아까 2점 뺐잖아요. 건너갔잖아요. 얼마 건너갑니까? 20 건너가죠. 이제 좀 편하죠. 됐죠? 작용 반작용 구하는 방법 알겠죠? 이런 얘기야. 하겠냐? 자, 꼬맹아 이쪽에서 땡겨. 달라지는 거. 5번 얼마로 바뀌어? 됐지. 되겠냐? 우리나라 고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저 작용 반작용에 힘 구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공식이 있어. 거기다 때려 넣으면 되는데 얘 공식이 없거든요. 상황에 따라 10일 때도 있고 20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에 100% 나오는 거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느 방향에서 땡기느냐에 따라 내 것 빼고 건네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작용 반작용이다. 이게 레벨 2. 됐죠? 레벨 3 간다. 레벨 3는 이렇습니다. 수평면이 아니고요. 이렇게 건물 위에 지구 땅바닥 여기 있어요. 그 정도를 이용해서 대롱대롱 물체를 매달아 놓습니다. 잠깐 있어. 너네도 분수 계산하기 싫잖아. 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야. 자, 3kg짜리 매달아 놓고요. 여기에 2kg짜리 올려놨어요. 네, 이렇게요. 맨 처음에 B하고 바닥 사이 마찰은 없어요. 자,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다가 손을 서서히 치울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B가 끌려요. 네, A가 내려가기 때문에 B가 끌려오겠죠. 되겠습니까? 네, 운동한다고요. 힘이 작용했네요. 가속도가 생겼네요. 이 얘기입니다. 하겠어? 자, 1번부터 5번까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해봐! 내 몸에서 엄청난 열기가 나오거든요. 그 열기를 우리가 무슨 광선? 뭐라고 하냐? 내 몸에서 나오는 열을 적외선. 그것 때문에 여기가 더럽게 덥고 있다. 자, 범행아. 힘이 작용했으니까 내려왔겠죠.
아까 레벨 1과 레벨 2는 당기는 힘이 직접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난이도가 낮은 건데 얘는 누군가가 당겨주는데 그 힘이 안 보이죠. 누가 당겼을까요? 당연합니다. 지구입니다. 됐어? 자, 그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고요? 중력이라고 하고요. 그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무게라고 하죠? 무게 어떻게 계산합니까? 뭐 질량 써 있잖아 이 새끼야. 무게. 맞아 이씨. 이렇게 한 거야 무게. 됐어? 자, 이때 M이 뭐냐? 질량. G가 뭘까요? G가 뭘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일반적으로 A라고 쓰는데요. 지구나 달이나 태양과 같은 천체들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만 우리는 G라고 쓰고 중력 가속도 이렇게 읽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를 굳이 지구라고 안 쓰죠. 그냥 G라고 쓰면 지구의 중력 가속도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됐어.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요 9.8 m/s 제곱입니다 라고 중학교 3학년 가면 배워요. 됐어. 이거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구는요 됐어 1kg당 9.8N의 힘으로 반경 이 뜻이에요. 지구는 1kg당 9.8N의 힘으로 당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뜻이야. 됐어? 그러니 1kg짜리의 물체를 지구에 놨어요. 자, 지구한테 받는 중력은 얼마입니까? 9.8N입니다. 10kg짜리 물체를 놨어요. 자, 지구가 당기는 힘이 얼마일까요? 98N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질량에다가 그 천체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만큼이 그 천체가 당기고 있는 중력 무게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얘가 9.8일까요? 10이라고 9.8이 아니고요. 9.78 얼마고요. 무한소수예요. 그리고 그게 장소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냐 미국이냐. 우리나라에서 63빌딩이냐 아니면 지면이냐 또 달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균값을 낸 거야. 지구의 평균값이 9.78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차피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반올림에서 9.8 우리는 이렇게 한 거지. 됐어. 그럼 어차피 정확하지 않으니까 반올림 한 번만 더 해봐. 얼마? 10.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10 써요. 근데 어린 여러분들 중학교 새끼들은 얼마 쓴다고? 9.8. 중3 때는 9.8 써요. 됐어. 고등학교 때는 얼마 써? 10. 1년만 참아. 고등학교 갈 때까지. 되겠어. 나랑 계산할 때는 10으로 쓰자. 너 자신 있어? 9.8 되겠어? 아니요. 그러니까 10 쓰자. 되겠어. 이 책은 다 중력가속도 10으로 줍니다. 고등학교 책들은 10으로 줍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책은 9.8로 주죠. 알겠어? 그런 의미야. 자, 그럼 지구가 얘를 당기네. 얼마? 30. 되겠죠? 그게 얘의 무게 중력. 30의 힘으로 당기네. 그럼 얘는 중력 받아 안 받아? 얘도 받죠. 중력을 안 받는 애가 어딨어 지구에. 그러면 얘 얼마 받아요? 20. 그러면 얘가 아까처럼 꽃병이네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만큼 얘가 책상을 누르겠죠? 그러면 책상이 뭐합니까? 똑같이 밀어 올리는 20N을 뭘 받는다고요? 수직항력. 그러면 얘 합력은 얼마입니까? 0 되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물체를 운동시키지 못합니다. 됐어. 책상면 위에 있는 물체의 중력은 수직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물체에 운동을 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똥꼬는 의자가 그대로 수직항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엉덩이의 중력에 합력이 얼마 만들어집니까? 0. 그래서 거기 가만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요. 바닥이 있어 없어? 없죠. 얘는 수직항력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전체를 움직이는 알짜힘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는 30N의 알짜힘을 받아요. 이렇게 가면 돼요. 하겠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 무게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알짜힘으로 작용했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속도 구할까요? A는? 불러. A는? M분의 F. 그죠? M이 얼마? 3. 죽여 이 새끼야. 5. 5야 이 새끼야. 5kg 땡겼잖아.
그래서 5분의 얼마? 30. 가속도 얼마? 6m/s 제곱의 가속도로 떨어져요. 이 뜻입니다. 알겠어? 네. 그 중에서 A 혼자서 쓰님은 얼마야? B 혼자서 쓰님은 얼마야? 라고 하면 이 알짜임 30을 질량 비율 2대 3으로 나눕니다. 근데 그거 계산하기 힘들면 그냥 계산하세요. F는 M, A죠. A 거 계산하고 싶어? A 거 넣어. 알겠어? 그러니까 A2 곱하기 가속도 6 얼마? 12N 쓴대요. 그래서 B는요? A가 3이에요. 네. 그러면 6, 3, 18 쓴대요. B 거 가자. F는 M, A, B 거 해봐라. B 몇 킬로? 2kg. 가속도 6 얼마? 12. 합해 얼마? 6 아니 30. 되겠습니까?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힘을 직접 받은 건 A야 B야? 운동시키는 힘을 직접 받은 거 A죠. A의 힘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A가 자기가 필요한 힘 밑장 빼고 나머지 건네주겠죠. 자, 실로 얼마가 갈까요? 12N. 12가 가겠죠. 30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힘 18 쓰고 나머지 건네주잖아요. 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라고요? 12N이고요. 그 장력을 받은 게 누구라고요? A라고요. 아니 B라고요. 그래서 B를 땡기는 힘이 얼마였다고요? 12 장력 그대로 받아서 움직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거를 선생님이요. 됐죠? 이렇게 진지하지 않고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정말 장력이 10이라는 거 됐어? 분명하게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면 꼬맹아 A 보세요. A는요 받는 힘이 몇 종류일까? 실제로 A가 받은 힘이 몇 개일까? 2개입니다. 뭐하고 뭐 받았게? 중력과 장력입니다. 지구가 잡아당기는 30이라는 중력을 받고요. 실이 내려가지 마! 넌 내려가면 안 돼! 라고 해서 잡아당기는 장력도 받은 겁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을 받은 건데 얘 어디로 움직였어요? 아래로 움직였죠. 왜 그랬을까요? 이 힘이 더 크니까요. 큰 힘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면서 알짜 힘을 얼마 썼어요? 18 썼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힘이 얘에 비해서 얼마 크다고요? 18 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30에서 T를 빼면 바로 A가 쓴 알짜 힘이 나와야죠. 그게 얼마라고요? 18이라고요. 그럼 T 얼마 나옵니까? 12 나오죠. 알겠어?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납득해? 하겠어? 네. 라고 하면서 꼬리나 장력이라는 거의 정체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실에 작용하는 힘을 장력이라고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장력은 뭘 얘기하냐? 자 불러. 장력 뭐야? 말해. 12 A를 뭐 당기는 원이 힘. 이 힘에 뭐가 생기니? 반작용 불러. A가 당기는 힘이지. 됐어. 네. 그러면 A가 C를 당기면요. A가 C를 당기면 그 힘이 건너가서 누굴 당기냐? B. B를 당기죠. C, B를 당기는 힘이죠. 이 힘에 반작용 생기죠. 불러요. B가 B가 C를 C를 당기는 힘이죠. 라고 하는 이렇게 실이 들어가 있는 이 모든 힘을 그냥 압축해서 우리 뭐라고 한다? 장력. 그러니까 B가 C를 당기는 힘이나 C이 B를 당기는 힘이나 그냥 장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근데 꼬맹아 봐. 이거 몇 가닥이냐? 이 실?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의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는요. 어느 부분의 힘이 더 커요? 다 똑같습니다. 한 가닥의 실이 팽팽하게 잠겨져 있을 때는 그 실의 모든 부위에 같은 크기의 힘이 전달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당기는 힘이 12N이면 여기서 당기는 힘도 얼마? 12.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장면입니다. 자, 레벨 4 마지막 유형입니다. 여기까지 수화가 됐길 바랍니다. 자, 레벨 4 마지막 유형. 요게 수능 버전.
n 대신 n 수능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레벨 4는 뭐냐면 이렇게 그 정도로 내가 있어요. 양쪽 끝에 물질을 이렇게 배달할 거예요. 그죠? 여기 A 2kg, 여기 B 3kg. 손으로 받치고 있다가 천천히 쳐. 어떻게 될까? B가 내려가요. 왜? 더 무거우니까. A 뭐예요? 올라가요. 라고 하면서 속도가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 할 거거든요. 자, 이제 구하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빨리 구해. 왜? 그리고 나서 저는 다른 거 다 안 궁금해요. 얘가 궁금해요. 5번. 구한 사람들은 그냥 부르시면 돼요. 기다리지 말고. 전 항상 요거 답을 좀 듣는 편이에요. 혜니 불러봐라. 얼마나? 50. 50. 민성이 50. 불러. 10. 20. 12. 어? 아니 불러. 4. 답이 없어요. 네? 열심히 했었잖아 한잔. 5. 답이 없어, 병신들아. 6. 어차피 내질러. 어차피 이 새끼들 다 틀렸어. 시험 불러라. 뭐야? 15. 18, 15, 40. 자기다 불러. 찍지 1. 말고요. 어? 30? 아, 30? 이거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데 가끔 이거 맞추는 새끼들이 있어요. 가능성이 25. 진짜 5. 빨리 불러. 여기 중에도 없어요? 있겠니? 어? 5? 4. 뒤집으다 이 새끼야. 어? 불러. 정말 없어? 잠시만요. 8, 0. 불러 빨리. 어떻게 해요? 0. 0. 불러 빨리. 마이너스 1. 60
됐을까요? 27.5. 네. 10 20 25 25 진주 얼마냐? 얼마냐? 너 얼마냐고? 4. 답이 4예요? 아니라니까요. 아, 약간 70. 기대했네. 70. 3. 이 몸무게 보는 거야 지금? 55 이 키 부른 거지 이 새끼야. 아니 55일 것 같은데 중앙이랑 거리가 없어도 혹시 있어요? 뭐? 저기 뭐? 화질이랑 거리가 없어도 혹시 있어요? 네. 100. 쟤그 정도로니까 힘의 이득이 없잖아요. 0도 아니고 내가 얘기한다. 마이너스 50. 아유 잠시만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17. 난 약간 기대했다. 되게 잘 알아듣길래. 27 130. 영재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나? 이러는데. 14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죠? 증명해야겠다. 아, 저걸로 찍을 걸. 네. 맨 위에 게 24라는 거 아니에요? 1번 맨 위에. 24라고요? 답이 24예요. 자, 맨 위에 이해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게요. 그렇군요. 자, 보세요. 네. 보면 안 되네. 습득력은 되게 좋은 편이야. 테스트 보니까 그래. 배운 내용은 잘 머릿속에 넣는데 문제는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응용하는 능력이 아주 문과적인 성향이 많은가 봐. 이과적 응용력은 아직 그렇게 막 뛰어난 편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보자. 그걸 선생님하고 이 수업이 다 끝나는 4개월 동안 이과적인 이해력으로 바꿔보죠. 왜냐면 실제로 대학에서 보니까 뽑는 비율이 1대 3 정도 돼요. 문과에 비해 이과를 훨씬 많이 뽑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과로 가셔야 그나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이 3배 큰 거 아닙니까? 이런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해보죠. 알짜임이 얼마일까? 문제는 이게 해결이 돼야 얘가 나오는데 이 해결 능력을 아직 선생님이 설명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선생님이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1번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준 적이 없거든요. 시험도 틀렸구나 이거 얼마냐면 10입니다. 왜죠? 그러니까요. 뭘 10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게 무슨 힘 받을까요? 둘다 중력이랑 장. 네. 20N이라는 중력 받아요. 얘 얼마요? 30N이라는 중력을 받죠. 합력이 얼마입니까? 합력이 얼마입니까? 저거 합력이 50이 아니고 50입니다. 왜요? 그 정도로 내가 실을 꺾어버려서 서로 같은 방향처럼 보이는 힘인데요. 이거 보시면 만약에 A 쪽의 힘이 더 셌으면 A는 뭐 해야 되니? 내려가죠. 근데 B 쪽의 힘이 더 세면 A는 뭐 합니까?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A 쪽의 힘이 세면 A를 내려가게 하잖아요. 근데 B 쪽의 힘이 세면 A를 뭐 합니까? 올라가게 해요. 운동을 반대 방향으로 만드는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두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왼쪽으로 20N, 하나는 오른쪽으로 30N 그런 느낌이야. 그걸 그 정도로 내가 꺾어놨기 때문에 같은 방향처럼 보이는 착시가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얘는 합력이 얼마가? 10N입니다. 이쪽 방향 힘이 더 커서 이쪽으로 얘네들이 알짜임 10을 받으면서 얘 내려가 얘 올라가. 알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를 해결합시다.
자, 그럼 알짜임이 10N이니까 가속도 구해야죠. A는 뭡니까? M분의 F 몇 킬로입니까? 5kg짜리를 몇 뉴트림을 땡겼습니까? 10N. 그러니까 각각의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럼 A가 쓰는 알짜임이 얼마일까요? F는 MA. A 질량 얼마? 2kg. 가속도 얼마? 4. 그러면 질량비가 2대 3이니까 얘 4 쓰면 얘 얼마 씁니까? 6 쓰죠. 그래서 합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10. 보이죠? 그럼 이제 볼게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힘의 근원은 A 거, B 거. 누구 거? B 거요. B가 더 커서 B의 힘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됐죠? 힘의 근원은 B께 올 거야. 그럼 B 봐봐. B 중력이 30으로 당겨 그 방향으로 가죠. 얼마의 힘을 빼고 가야 됩니까? 얼마를 빼고 가야 됩니까? B는 6N 빼고 가야죠. 얼마 건너갑니까? 24. 네, 얘가 받은 30에서 얼마를 빼고 가? 6N을 빼고 가죠. 얼마 건너가야 됩니까? 24N 가죠. 어떻게 하나도 몰라. 그러면 이거 실 몇 가다? 한 가다. 이 새끼가 땡기는 힘이 얼마라고? 24. 그럼 보세요. 24, 20 빼면 얼마? 4. 4 나오죠. 이해되시겠어요? 물리는 예외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원리를 이해하셔야 같은 작용 반작용의 문제지만 저 문제 전혀 다르고 이 문제 전혀 다른 것 같죠? 근데 그거를 과학에서 같은 문제라고 부릅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해 가시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응용해 가시는데 여기까지 끌고 오셔야 수능이라는 걸 맛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느낌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달아서 이제 세 개가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애새끼가 가다가 실이 막 떨어집니다. 중국산입니다. 이랬을 때 운동을 막 설명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수능이거든요. 됐죠? 유형은 다 보여드렸어요. 유형은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 다 보여드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시간이 없어서 문제는 못 풀어드리고요. 그냥 구경만 하죠. 뉴턴의 운동 법칙에 해당되는 건 했는데 운동량, 충격량은 오늘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는 다음 주에 설명해서 문제 풀라고 할 거니까 체크해봐, 꼬맹아. 38페이지에 66번부터요.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운동량, 충격량 이런 단어 나오는 건 싸그리 다 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76번까지 하시고요. 40페이지 76번까지 하시고 뒤는 넘기시고요. 자, 43페이지 왔죠? 89번부터요. 넘기십시오. 자, 95번까지 하시고요. 46페이지요. 100번. 얘는 동그라미 칠게요. 100번 하고요. 103번, 104번, 105번이에요. 되겠죠? 선생님이 번호마다 불려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숙제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라고 그냥 쭉 내드릴 건데 지금 체크한 문제만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